안녕하십니까?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당뇨와 싸워온 내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당뇨 합병증으로 삶의 빛을 잃어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뵈었습니다. 눈앞에서 시력을 잃고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분들의 아픔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의 눈과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제게 오셨던 76세 최 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뜨끈한 국밥과 달콤한 떡을 즐겨 드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되어 안타깝게도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뎌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다른 예로 71세 박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직접 담근 과일청으로 차를 타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와 남편의 얼굴조차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바른 식습관을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35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이를 대체할 건강한 대안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 요소, 바로 고혈당 식품,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너무나 익숙한 식단이죠. 하지만 바로 익숙함 속에 당뇨를 부르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박사님, 쌀밥은 우리 주식인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흰쌀밥, 특히 국이나 찌개에 말아먹는 흰쌀밥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올리는지에 있습니다. 흰쌀밥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설탕과 거의 비슷합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은 각설탕 10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위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처럼 이제는 쉬어야 할 때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흰쌀밥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췌장은 결국 과부하로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당뇨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밥 양만 좀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8세 윤 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도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 지난 2대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나타내는 수치 가 10%를 훌쩍 넘었고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결국 발가락의 감각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발에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상처가 덧나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염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죠. 하지만 윤 씨 어르신은 제 진료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드시고 밥양을 줄이는 대신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셨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0%까지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흰쌀밥 대신 통곡물로 현미, 보리, 귀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처음에는 식감이나 맛이 낯설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입맛이 적응되어 오히려 구수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접시 나누기 실천. 식사하실 때 접시의 절반은 신선한 채소, 나물, 쌈채소 등로 채우세요. 나머지 4분의 1은 생선, 살코기, 두부, 계란 등 좋은 단백질로,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늦춰줍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맛없고 영 어색했는데 한 2주 참고 먹으니 이제는 흰쌀밥이 싱겁게 느껴져. 무엇보다 눈이 침침하던 게 좀 맑아지고 손주 녀석 얼굴도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아. 밥맛 좀 포기하고 건강 얻는 게 훨씬 낫지. 제 환자이신 70세 강 씨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입맛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식습관,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당폭탄 전통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땐 유자차 한 잔이 최고지. 소화 안 될 땐 식혜만 한 게 없어. 이런 말들 참 많이 듣고 또 직접 하시기도 하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식혜 같은 전통 음료가 몸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별표 달콤한 독 별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중에서 파는 유자차 한 스푼에는 보통 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차를 타드실 때 두세 스푼씩 넣으시죠? 하루에 딱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 제한량 약 25g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탕을 여러 개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김씨 할머니는 감기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담근 유자청으로 차를 두세 잔씩 드셨습니다. 당뇨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저희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mg DL 이상, 식후 혈당은 240mg와 DL까지 치솟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입니다. 여러 원인을 찾던 중 매일 마시는 유자차가 혈당 조절 실패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대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허브차나 생강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mg DL대로, 식후 혈당은 180mg DL대로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눈이 침침하던 증상도 호전되고 손발 저림도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설탕 넣은 대추차,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물까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많은 전통 음료들이 실제로는 별표 당폭탄 별표입니다.
이런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7개에서 많게는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당 폭탄 음료가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인슐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 한 잔을 마셔도 1시간이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70대 어르신은 너댓 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 가속화. 매일 이렇게 몇 시간씩 혈액이 끈적끈적한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면 눈, 신장, 심장, 뇌 등 우리 몸의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염증 증가 및 악순환. 고혈당 상태는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 염증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당뇨병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빠른 흡수, 급격한 혈당 상승.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는 지쳐있는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음료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무가당 생강차. 생강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우려내 드세요. 맛이 너무 강하다면 대추를 한두 개 넣어 은은한 단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꿀은 아주 소량만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계피차.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틱 계피를 우려내거나 가루를 소량 타서 드셔보세요. 보리차, 옥수수차. 구수하고 당이 전혀 없어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차 포함는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 관리에도 좋습니다. 허브차, 루이보스, 캐모마일 등 카페인이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각의 건강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꿀은 설탕보다 낫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꿀도 주성분은 당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설탕과 거의 동일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물론 미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꿀도 가끔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티스푼 절반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간편하고 맛있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간식들, 특히 떡과 일부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입 심심할 때 떡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맞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떡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별표 어떤 것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별표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후 시간에 출출함을 달래거나 손주들과 함께 간식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때 무심코 집어드는 인절미, 경당 같은 찹쌀떡이나 달콤한 바나나, 포도, 잘 익은 홍시 같은 과일들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이 젊은 사람보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당 대사 능력 저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떡 한 조각을 먹어도 비교적 빨리 혈당이 안정되지만 어르신들은 4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이 설탕물에 오랫동안 절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적되는 혈관 손상, 이런 고혈당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당장은 큰 증상이 없더라도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서서히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는 결국 몇십 년 후에 심각한 합병증, 실명, 신부전, 족부괴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8세 서씨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습관처럼 인절미 2-3 조각이나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요만큼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 견과류, 오이 스틱 등으로 간식을 대체하시고 불과 6개월 만에 남아있던 다른 쪽 눈의 시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실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어떤 간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 최고의 간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미리 몇 개 삶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플러스 견과류,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약 열알 내에 섞어 드세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채소 스틱, 오이,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를 길게 썰어 드세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수분,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 걱정도 없습니다. 혈당 지수 낮은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냉동도 좋습니다. 를 종이컵 반 컵 정도 드시거나 사과 4분의 1쪽, 배 4분의 1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강한 간식 선택, 어렵지 않죠? 이제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별표 한국인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는 국밥과 찌개에 비벼 먹는 밥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후루룩.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특히 입맛 없거나 기운 없을 때 국밥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먹기도 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식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하고 맛있는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까요? 식사 속도 증가, 밥알이 국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면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음식물이 식도를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 요구량이 늘어나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씹는 행위 감소 호르몬 분비 저하, 음식을 충분히 씹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국밥처럼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이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및 지방 섭취, 대부분의 국과 찌개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 소금, 과지방, 특히 고기 국물, 이 녹아 있습니다. 밥을 말아 먹으면 이 국물까지 남김없이 섭취하게 되어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식이가 더해지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73세 오씨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식사로 해장국이나 설렁탕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당화혈색소는 8.6%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혈압도 150/95 mmHg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오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기 시작했고 의식적으로 매 숟가락마다 20번 이상 씹으며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눈에 띄게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혈압 또한 130/85 mmHg로 안정되었습니다. 식사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얻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 따로, 밥 따로, 가장 중요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 번갈아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집중하기. 식사 중에는 TV 시청이나 신문 읽기를 잠시 멈추고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세요. 만족감도 커지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 먹기.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식사를 경주처럼 빨리 끝내려 하지 마세요. 최소 2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밥을 포기할 순 없지만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 습관, 밤늦게 먹는 야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먹고 좀 출출한데 뭐 어때서? 평생 야식 먹던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밤늦게 TV를 보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라면 한 그릇, 남은 밥, 과자 몇 조각, 과일.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먹는 음식이 특히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할까요? 야간 인슐린 민감도 저하.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낮 시간에는 인슐린이 비교적 활발하게 작용하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에는 인슐린의 작용 능력, 민감도 떨어집니다. 즉,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을 때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새벽 현상 유발. 밤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혈당을 높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의 질 저하.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활동해야 하므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자는 도중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체중 증가.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 섭취한 칼로리가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5세 문씨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가 넘으면 습관적으로 TV를 보며 라면이나 떡, 과자 등을 드셨습니다. 이미 당뇨병으로 신장 기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고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자주 깨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문 할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밤 11시 이전으로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8.9%에서 7.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고 덩달아 체중도 3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 즉 오후 6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메뉴는 통곡물 약간과 채소, 그리고 기름기 적은 단백질, 생선, 두부, 살코기 등 2주로 가볍게 드세요. 식후 가벼운 산책.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이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 8시 이후 금식, 물제의 저녁 식사 후에는 되도록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건강한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실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건강 접시 만들기, 접시의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밥, 최단탄 식사 순서 지키기,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식후 10분, 가볍게 걷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혈당 천천히 올리는 식품 선택,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 대신 건강한 단맛, 과일 소량.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의 물은 최고의 보약. 규칙적인 식사 시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기본. 저녁은 일찍, 야식은 이제 그만. 숙면과 안정적인 혈당을 위해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젊게 만들고 20년의 행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분명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에 관심 많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의 샘빛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